안녕하세요. 어제는 비가 와서 산행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산에 왔어요.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해서 얇은 잠바를 입고 나왔고요. 오전에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 하늘은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오늘도 어떠한 버섯을 만날지 궁금해지고요. 산행 시작할게요. 바닥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땅속에는 어제 비로 인해 물기를 많이 먹고 있겠죠. 이럴 때는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히 산행해야겠죠. 이곳은 작년에 뽕나무 버섯을 많이 본 곳인데 여기 보니 어린 것만 보이고 있어요. 그 위쪽에도 이렇게 대가 탄탄해 보이는 뽕나무 버섯이 있고요. 그 옆에도 좀 더 위에는 가시 좀 더 펴 보이는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이 꽤 돼야 되는데 군락으로 자라기 때문에 보면은 기체수가 많지는 않아요. 성객이 다녀간 발자국도 없고요. 이게 숙주목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버섯 양이 주는데 그래서일까요? 아무튼 좀 더 주변을 찾아봐야겠어요. 주변을 살펴보던 중 25m 정도 되는 거리 위에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가시 없는 게 동물들이 먹은 듯 보여지고요. 그 위쪽에 있는 뽕나무 버섯은 한 다발 예쁘게 자라고 있었네요. 그리고 좀 더 위쪽에는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 뽑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에 자라고 있었네요. 저 한참 아래에 있는 뽕나무 숙주목이 나이가 들어 버섯이 위쪽에 새로운 털을 잡은 것 같아요. 좀 더 위쪽으로 향하니 아래쪽에 뽕나무 버섯 개체수가 적었을까요? 여기 죽은 참나무 밑에도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 보입니다. 대가 탄탄해 보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 보입니다. 사이즈가 있는 애들만 채취해 갈게요. 좀 더 주변을 살펴보니 경사면 쪽에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보입니다. 오늘 산행하러 온 목적 중 하나가 느타리 버섯 정찰 산행인데 얕은 곳에서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만나네요. 그럼 채취해 볼게요. 아이고, 떼굴떼굴 굴러갔네.
한 손으로 하다 보니 채취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얘는 민달팽이 먹으라고 놔두고 갈게요. 또 다른 자리로 이동 중 살아있는 참나무에 이렇게 검은 비늘버섯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비를 맞았기도 했지만 녹균화 되어 가면서 상태가 더 좋지가 않아요. 그 옆에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더 녹균화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 참나무는 말했듯이 살아있는 참나무가 맞고요. 이 자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이 자라는 거고요. 뒤쪽을 살펴보니 뒤에도 이렇게 상처난 자리에 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네요. 이 버섯의 이름은 검은 비늘 버섯입니다. 이동 중 이번에는 또 다른 참나무에 이렇게 또 뽕나무 버섯이 보입니다. 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주변으로 많이 자라 있죠.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좀 더 자란 모습이고, 그 위에도 얘는 채취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때 다시 한번 와 볼게요. 주변을 좀 더 살펴보니 이번엔 또 다른 참나무에 이렇게 노롱뱅이 버섯이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니 성인 주먹보다 좀 더 큰 노루궁뎅이 버섯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도 나무 잎에 가려졌지만 그거 2배만한 노루궁뎅이 버섯이 보입니다.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한번 올라가서 채취해 볼게요. 이렇게 나무에 올랐더니 노루궁뎅이 버섯이 더 가까이서 잘 보이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노루궁뎅이 버섯 밑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죠? 그만큼 노루궁뎅이 버섯이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크기를 이렇게 손이랑 비교해 보니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만져봐도 이렇게 촉촉함이 느껴지고요. 그 위쪽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나무를 흔들어 보니 나무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위에 거는 봐서 나무로 채취해야 되는지 해야겠고, 이 아래쪽 것만 한번 채취해 볼게요.
아이고, 깔끔하게 채취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역시 물기가 많이 묻어 있어 무거워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채취했고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무게가 아래로 쏠려 채취가 쉬웠어요. 또 다른 자리로 이동 중 참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검은 비늘버섯이 보입니다. 이전에 봤던 검은 비늘버섯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 이유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랐거나 갓 위에 비를 맞아서 끈끈한 점액질이 나와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어린 비늘버섯 유균이 자라고 있어요. 그 옆에는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고요. 이 버섯은 식용버섯이고 양이 적기 때문에 놔두고 갈게요. 그 근처 주변을 살펴보던 중 계곡 방향의 죽은 참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히 쌓인 듯 보여지지만 자세히 보니 버섯이 보입니다. 이 버섯의 이름은 계암버섯입니다. 그 위쪽에는 좀 더 녹균화된 듯 보여지고요. 여기는 민달팽이가 식사를 했네요. 그 위쪽에는 좀 더 많이 자란 모습이고요. 낙엽이 조금 쌓여 있는데 한번 들춰볼까요? 많은 양의 계암버섯이 보이네요. 자세히 보니 민달팽이가 여기 2마리 있었네요. 이 버섯은 조금은 녹균화된 듯 보여지고 멀쩡한 게 있긴 하지만 민달팽이한테 양보해야겠어요. 좀 더 위쪽으로 오르니 가지능선 경사면에 계암버섯이 보입니다. 주황색의 계암버섯이 예쁘기도 하지만 이제 올라와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옆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무 위쪽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었네요. 그 왼쪽을 살펴보니 바닥에도 좀 더 빨리 자란 계암버섯이 이렇게 보이고요. 죽은 참나무를 위쪽을 보니 이렇게 노루 궁뎅이 버섯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살펴보니 아래 노루 궁뎅이 버섯이 하나 있고요. 위에도 사이즈 작은 노루 궁뎅이 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요거 하나, 2개는 민달팽이가 있을 수 있으니 놔두고 가고요. 앞에 있는 노루 궁뎅이 하나랑 사이즈 좋은 계암버섯만 채취해 갈게요. 채취한 계암버섯이 어느 정도 양이 됩니다. 그리고 노루 궁뎅이 버섯도 이렇게 채취해 보았고요. 계암버섯과 노루 궁뎅이 버섯 가방에 담고 이동해 볼게요.
주 능선 느타리버섯이 빨리 자라는 곳까지 올라와서 살펴봤는데 느타리버섯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래쪽 낮은 고도에서 느타리버섯을 보아서 결국은 이 높은 곳까지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고, 중간중간에 느타리버섯이 많이 자라는 곳이 있거든요. 본 느타리가.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느타리버섯이 보이지 않았고, 아마도 낮 기온이 높고 해서 느타리버섯이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느타리버섯은 예년과 같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이에 오르면서 노루궁뎅이 버섯은 많이 보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참나무에 노루궁뎅이 버섯이 2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루궁뎅이 버섯 2개 채취하고 하산할게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채취하고 하산하던 중에 죽은 참나무 아래 또 귀한 버섯을 만납니다. 여기는 많이 자랐어요. 색상도 좋고 크기도 좋고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그 왼쪽에도 주변을 보니 이렇게 자라고 있었고요. 그 옆에도 땅 바닥에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네요.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채취하고 하산해야겠어요. 하산하던 중 내려가는 길보다 좀 더 왼쪽으로 더 들어와 내려가는데 느타리버섯이 보였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고 잠시 후 예쁜 느타리버섯 영상에 담아 볼게요. 휴대폰을 3-40분 충전했고요. 이제 느타리버섯 영상을 담아 볼게요. 크기감은 이만하고요. 그 위쪽 거는 좀 더 커 보이네요. 지금 시간은 19시 57분입니다. 느타리버섯이 갓 아래면을 보니 상당히 깨끗하고 흰옥병도 없어요. 그 위쪽 것도 보면은 깨끗하죠. 참나무 옆부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느타리버섯은 오른쪽에 있는 느타리버섯 나무랑 같은 나무이고 부러져서 위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느타리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고 같은 나무라 보면 되고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채취가 어려우니 채취할 수 있는 몇 개만 채취해 볼게요.
뒷면이 깨끗해 보이죠? 확실히.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채취했고요. 이제 가방 속에 담아서 빨리 내려가야겠어요.